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여기가 더 이렇게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만 해도 제오민 안 맞고 그냥 국산 보톡스 쓰고 있고, 그러면 제가 맞은 보톡스 부위를 그냥 다 말해볼까요? 저는 레지던트 때부터 맞았으니까 한 20대 중반부터 맞았거든요. 꼭 맞는 부위는, 그리고 이제 보톡스에 그러면 부작용도 중요하잖아요. 근육을 마비시켰는데 그 마비시킨 부위가 마비가 되면 안 되는 부위일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했는데 사무라이가 됐어. 그럼 여기가 덜 마비돼서 생긴 거잖아요. 사무라이가 돼서 왔으면 네 괜찮습니다 하고 여기에다가 몇 번 더 놔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비가 되니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안검하수가 왔어요. 그러면 사실 약간 복잡해지긴 해요. 보톡스는 중화시키는 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냥 시간이 기다리면 풀리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에 약이 있어요. 그런 걸 안약으로 쓰면 얘가 좀 돌아오는 시간을 좀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 뭐 입 주변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했을 때 썩소가 생기거나 침 흘리거나 이럴 수 있고, 그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사각턱 보톡스 되게 만만하게 많이 맞잖아요. 이건 남자분들도 많이 맞는데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여기가 더 이렇게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알사탕처럼. 이거를 우리가 의학 용어로 패러독시칼 불징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패러독스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말이 안 되게 튀어나온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 사각턱이 있으면 여기 저작근이 있어요. 저작근. 깊은 파트랑 얕은 파트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톡스를 놔서 깊은 파트를 완전히 이제 다 퇴화시켰어요. 없앴어요. 그럼 우리 몸은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 퇴화가 됐는데 계속 씹어야 되니까 여기 가장 바깥 파트는 이제 보톡스가 안 들어간 파트예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더 튀어나온 거야.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죠. 여기는 완전히 마비가 됐는데 여기가 마비가 안 되니까 얘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얘도 깊은 파트는 마비가 됐는데 얕은 파트가 마비가 안 되니까 여기가 오히려 알사탕처럼 볼록 나오는 거죠. 그럼 얘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도 놔줘요. 얕은 파트도 그냥 놔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눈 이런 안검하수나 입에서 침이 약간 줄줄 샌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해줄 수 있는 게 좀 적긴 하죠.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죠. 보톡스가 내성이 진짜 심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톡스의 내성도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내성이 일단 뭘까요? 내성. 이제 효과가 안 먹는 효과가 거죠. 더 이상 안 먹는 거죠. 그럼 왜 효과가 안 먹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톡스는 독이에요. 독.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를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독이 들어오면 그 독이 나한테 위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막, 항체를 만들겠죠. 그게 이제 내성인데, 이제 보톡스 만드는 이제 여러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는 최대한 보톡스가 여러 단백질이 있지 않고 가장 핵심이 되는 단백질만 있으면 내성이 덜 생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개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우리 몸이 더 반응할 게 많아지면서 더 방어 물질을 많이 생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장 순수한 파트만 남겼습니다 라고 해서 내성 없는 보톡스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오민이라는, 얘는 이제 사실 아는 분들 다 알 거예요. 내성 없는 보톡스. 그래서 저는 제오민으로 맞을래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가 더 비싸니까 병원의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냥 얼굴 쪽만 맞을 때는 보톡스 내성이 생긴 경우를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의 보톡스를 놔드렸지만 사실 정말 단 한 분도 못 봤고, 물론 내성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경우였냐면 용량이 부족한 경우였어요. 저 보톡스 내성인 것 같아요 했을 때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까요 하고 국산 보톡스, 그냥 이런 보톡스로 조금 남들보다 용량을 많이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내성은 생각보다는 안 일어납니다. 내가 미용 목적으로 한 얼굴 위주로만 쓸 때는 생각보단 거의 안 일어나요. 근데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요, 보톡스는 용량과 주기에 비례해서 사실 내성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얼굴을 다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보톡스 단위가 100유닛이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근육 해봤자 되게 조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승모근이나 다리 종아리 근육하면 엄청 크죠. 우리 몸에서 거의 제일 큰 근육들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를 놓으려면 뭐 한 200, 400 엄청 큰 용량을 놔야 되거든요. 그 용량을
내가 자주 맞는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보톡스의 내성이 생길 확률이 높고, 편두통이나 이런 데서도 치료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쓰고 뇌성마비 환자분들한테도 보톡스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는 얼굴이 아니라 큰 근육을 잡는 데 쓰기 때문에 용량과 주기가 더 많아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 내성이 생길 위험이 실제적으로 커서 그런 분들은 사실 제오민을 맞기를 저는 권장드려요. 근데 내가 얼굴만 맞는다?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예산 안에서 꾸리고 싶다 하면 저는 제오민을 꼭 맞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제오민 안 맞고 그냥 국산 보톡스 쓰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국산 보톡스 놔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바디 보톡스를 많이 맞거나 치료용 보톡스를 한다, 아니면 나는 예산이 굉장히 여유롭다 하면 제오민 맞으시면 되고, 비교적 얼굴만 맞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꾸리고 싶다 하면 그냥 일반 보톡스 맞으셔도 됩니다. 다른 쌤들 거 보니까 내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성이 없는 걸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물론 내성의 가능성이 있고 한데 그 가능성이 사실 극도로 낮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이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제오민 내성 덜 생기는 건 맞아요. 그게 좋은데 그 내성에 대한 공포가 저는 생각보다 과도하지 않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성은 분명 있는 거고 제오민이 내성이 덜 생기는 것도 맞아요. 근데 내성의 빈도가 우리가 얼굴만 맞는 사람들한테는 생각보다 정말 크지 않다라는 게 제 논지입니다. 그럼 쌤은 보톡스 어디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맞은 보톡스 부위를 그냥 다 말해볼까요? 저는 레지던트 때부터 맞았으니까 한 20대 중반부터 맞았거든요. 꼭 맞는 부위는 여기 이마 주름 부위 1번, 그다음 여기 내천자 부위, 그다음 전 사각턱. 저는 사실 입꼬리도 맞았어요. 왜냐면 항상 환자분들께 미소를 그리고 저 사실 콧볼 보톡스도 맞았어요. 코 벌렁벌렁 거리는 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데는 그냥 실험적으로 다 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맞는 데는 이렇게. 이거랑 하나 말 안 했다. 이 자갈턱 보톡스.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자갈턱 생기는 거 있잖아요. 좀 보기 싫어서 여기 자갈턱 보톡스 맞아요. 이거랑 두피 탈모 보톡스 하나씩 계속 나오네. 약간 보밍아웃. 이렇게 주기적으로 맞고 나머지 그냥 가끔씩 맞아요. 뭐 저는 피부과 의사 친구들이 많으니까 여기 보톡스 리프팅 가끔 서로 해주기도 하고. 시술마다 유명한 병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보톡스의 선구자분들이 계세요. 되게 저한테도 엄청 교수님뻘 레벨이시겠죠? 그래서 보톡스를 처음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런 병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브랜딩을 잘 한 병원들이 있죠. 보톡스를 하는데 나는 디자인을 해서 유닛을 결정해서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톡스 맞으러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 모든 효과와 부작용은 정확한 위치와 그다음 적절한 용량이 들어갔을 때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같은 위치에 같은 용량, 이게 근데 획일화되어 있는 병원은 사실 저는 제일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얼굴 크기가 다르고 그 근육 크기가 다르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마는 몇 유닛, 내천자는 몇 유닛, 여긴 몇 유닛 다 이미 정해져 있는 병원들은 사실 너무 획일화가 되어 있어서 누구한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누군가에겐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마다 다르게 결정하는 병원이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시술을 받았을 때 저 여기 몇 유닛 맞았어요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병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 전화해서 자기가 아직 가기 전이에요. 근데 저 거기 이마 몇 유닛 놓으세요? 했을 때 그게 정해져 있는 병원은 사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마다 다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안 되죠. 사람마다 얼굴 크기랑 얼굴형이 다른데 미리 정해져 있는 병원은 저는 오히려 별로고, 그거는 진료 후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이게 저는 맞는 병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보톡스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톡스는 잘만 맞으면 정말 좋은 시술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잘 생각하고 맞으시라고 말씀드리지만 보톡스만큼은 뭔가 피부과 시술을 시작하거나 내가 조금 항노화 시술을 시작할 때 경제적으로도 그다음에 안전성 측면으로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톡스를 맞을 때 뭘 주의해야 되고 뭘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시술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